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저 혼자 얘기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해도 어르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죠. 그러면 반갑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와 뭐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쌍방향 TV 보시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TV 보시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죠. 그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줌 프로그램도 생방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채팅창보다도 서로 간에 화상통화를 명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겁니다. 왜? 채팅으로 내 의견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혹시 강의하다가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좀 크크 이런 뭐 댓글도 남겨주시는 것도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닐까. 저도 좀 재미있으면 그만큼 또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귀퉁이 우측 하단에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저 소개를 잠깐 좀 드리면요. 저는 지금 온라인 쪽의 업무를 약 17년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원대학교에서 이비즈니스 쪽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파트는 소상공인하고 중견기업 정도의 컨설팅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 3년 정도, 3년에서 7년 정도는 6차 산업 분야를 지금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어민 쪽이요. 6차 산업 전문 코치로 등록을 해서 6차 산업 분야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도 좋은 기회로 이제 제대군인 지원센터 멘토로 지금 선임이 돼서 추천이 돼서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에 계신 부신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런 업무 분야 속에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심 없이 말씀을 좀 특히 이제 온라인 분야 파트에서 물론 이제 오프라인의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면 뜨니까 혹시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통 분야에서 진행을 하니까 좀 참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끝날 때쯤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일러드릴 겁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댓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기 인천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턴팅이 있거든요. 그쪽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강의를 시작할 때 항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자,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부분의 질문을 좀 드려봐요. 왜냐하면 사자나 호랑이는 두 마리 다 제왕이에요. 하나는 초원의 제왕이고 하나는 들야산의 제왕이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그들이 싸운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자와 호랑이가 사는 방법을 우리는 빨리 체득을 해야지만이 목표된 즉 사업의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체득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 싸움을 어떤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겠죠. 왜? 그들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자기들의 중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분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야산이나 좀 산에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경쟁성이. 호랑이 이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산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을 많이 하고 들에서는 개활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환경상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협업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개별적인 사업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 나오는데? 지난 자체 화면으로. 지금 안 나오나요? 지금 댓글상 화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슬라이드 전체 화면인데. 자, 황대동님 화면 나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화면 안 나와요? 잘 나오는데 왜? 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요. 그렇게 자꾸 저희 하시면 진짜 불안해서 못하겠어. 자, 우리 본 강의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환경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즉, 호랑이와 사자가 있을 때 호랑이의 환경과 더불어서 그들의 사는 라이프 사이클, 행태 또는 생존력. 예를 들어서 그 육식동물은요. 지금 현재 호랑이나 사자는 보통 18년에서 23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7살, 7년 정도 미만이면 아직은 사회적 경험이 없겠죠. 이런 것처럼 자기의 경험성과 상대편 경쟁자의 경험성을 찾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호랑이와 사자의 얘기를 저는 끄집어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걸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력이 굉장히 좋겠죠. 지금은 현재는 설명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딱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할 건가 또는 어떤 업종에서 누구와 함께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접근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럼 창업이란 뭐냐? 새로운 기업을 세우는 거죠. 하도 많이 들었죠.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적 자본주의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병철 대표와 회장님과 정주영 회장님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전혀 아까 사자와 호랑이처럼 성격이 틀립니다. 또 하나 기반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삼성가는 토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정주영 현대가는 개척 중심의 모험 정신을 많이 하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는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기업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업은요 법률적으로 보통 국내에서는요 7년 이내의 기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또 지원이거든요. 지원은요 창업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7년이에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창업 업력은 3년 이내로 봅니다. 3년 이내로. 이때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안에서. 아이템도 필요할 것이고 자금도 필요할 거고 고객에 응대할 수 있는 마케팅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하나의 틀로 잡는 것을 우리 경영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창업가들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열정이라는 거죠. 열정. 굽히지 않는 열정. 더불어서 창의력. 그 다음에 아이템 수용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80년대 이후에 성공했던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뭐 애플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MS. 자,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에 이런 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 대표들을 잠깐 표현을 해보면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이런 창의력과 열정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 창업가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응대력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 선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의식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 자, 경제적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면 차후에 자영업과 중견기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영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자본율을 따지거든요. 보통 최소한 35%에서 65% 정도의 자기자본력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하튼 재무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2020년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조직력입니다. 자, 팀이에요, 팀. 이제 혼자서 창업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협동조합이라든 물론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업 구조를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극단적으로는 가정기업이 가내 기업일지라도 집안 식구들끼리 협업 구조로 기업적인 면에서 협업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갖춰도 지금 현재의 시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생존율 자체가 창업 초기에는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되는데, 자, 3년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생존율이 30% 미만 형태로 진행. 그만큼 어때요?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준비도 해야 됩니다. 자, 온라인 특강을 오늘 할 건데, 특강을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의 생존력을 갖기 위한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50대, 60대가 주인데 점차적으로 40대, 30대 중반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또 그만큼 폐업률도 늘어나는. 물론 지금 현재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 달까지 가 데이터를 보면요. 거의 폐업률이 더 높습니다. 이 코로나 외부적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요 환경 때문에 요새는 창업을 말립니다. 창업을 말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한시적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는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 창업률과 폐업률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음식업,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 소매업, 숙박업 이 부분이 창업률도 높고 그 다음 폐업률도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참조 자료들은요, 그냥 보실 수 있도록만 제가 스크랩을 내온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면 더 폐업률이 많아지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사업의 전선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업가 분들한테 저희 컨설턴트들이 또는 멘토들이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중장기적 전략을 짜듯이 이런 기획력들이나 또는 도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이 돼요.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존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봐도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사자 호랑이 얘기도 한 것도 이 기업가 정신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기업가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업을 진행할 때 생존력을 갖는 그 자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기업가들은 혁신가가 되어야 되고요.
창조가가 되어야 되고 연구자가 되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다. 예전에는요 차범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경력에 의한 아이템만 좋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다시 계속 개선해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우리 잡학다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면 우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창업을 하시려면요.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고 예술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 글을 써야 되니까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와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창업에 있어서 그래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그 생존력을 가진 나라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가 70년, 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자본력의 뭐 5위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이 기업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이유는 경험이나 또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업가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들은요. 한 번씩 진행을 했을 때 무엇인가 결과가 내오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습득할 수 있죠.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투자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외인 영역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65%의 영역층이 창업가들이랍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그 주축을 이룬 그 출신들을 잘 따져보면요. 유대교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쪽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본에 충실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고 또 하나 탈무드 교육에 의해서 좀 그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이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좀 한동안 문제가 됐었던 총각내 야채가게라든가 또는 뭐 카카오택시도 그 케이스 플랫폼 사업 중에 케이스 중에 하나죠. 또 에듀투페이퍼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쿤인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쿤인은 뭐냐면 차후에 쇼핑몰 속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쿤인은 여러분들처럼 제대군인입니다. 제대군 보급병 출신인데 장교 출신인데요. 이 그 보급병 할 때 보니까 군인들이 쓸 수 있는 용품들이 뭐뭐뭐 있더라. 그 중에 배낭 있죠, 배낭. 군인 배낭. 지금 이제 군에서 보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보급을 안 해줬죠. 최근에 와서 보급을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한테, 거기 고객은 누구예요? 군인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PX에 납품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 중에 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